지금 가덕 신공항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안이 될지. 접근성도 이 관문공항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가덕 신공항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공항이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로는 이제 이 관문공항은 접근성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가덕도에는 벌써 세계 최고의 신항이 있습니다. 예. 항만이 있어서 지금 어지간한 그 연결되는 도로는 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또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에타 면제 사항으로 그때 부산시가 갖고 올 때 이 신항에서 우회도로 고속도로 올리는 거를 갖다가 이제 예산을 갖고 왔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접근로가 한 20km 정도 전략이 되는 그런 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또 이제 철도 문제도 KTX도 이제 경남으로 오는 걸 연결하면 충분히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포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KTX로 연결하면 뭐 한 1시간 반 정도에 올 수 있고 또 울산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충분히 올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 인천공항이 처음에 생길 때 우리 예. 송시장님 계시지만 영종도가 너무 멀다. 예.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우리가 접근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전남도 의회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를 하는 거 보면 당연하죠. 그쪽 지역에서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 오히려 인천 가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남북권 판단하시는 전체가 것 이제 같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그쵸. 되는 거죠. 조금 예. 그 보태면 예. 지금 현재 부산 신항까지는 KTX 화물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까지는 7km 정도만 연장하면 되는 예. 거고요. 예. 또 지금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제길 경전선이 지금 직선 복선 전철화 공사가 지금 부전 마산간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에서도 좀 오고 있고요. 예. 이게 연결된다면 이제 광주에서도 2시간이면 충분히. 우리 충분히 이제 가덕 신공항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도로, 철도 모든 것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가덕 그 신공항 이렇게 중심적으로 허브 역할을 하게끔 연결이 잘 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은 접근성을 이미 다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기후다. 예, 기후의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공항의 경영 상태를 보면은 대다수가 이 적자 경영입니다. 예. 영남권 공항 중에서는 김해 공항만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덕 신공항 그래서 안정적인 흑자 경영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송 의원님? 인천공항 처음에 만들 때요. 누구도 저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동석 장관님이 그때 그 건설 본부장님이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해달라고 테마섹, JP 모건 뭐 다 가도 하나도 투자를 안 해줬어요. 예. 그래서 한 2조 정도 국가 재정, 한 2조 5천억은 아마 다 빌려가지고 지어서 다 갚고 1조가 넘게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은 아마 우리나라 공사 중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렵지만요. 일반 이제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10개가 넘는 공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흑자가 나는 데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제주공항 세 군데입니다. 예. 나머지는 뭐 적자가 나지만 청주공항 이런데 다 합해놓으면 다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이 부울경이라는 이 800만의 전남까지 합치면 1000만의 이런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 640만 인구인데 실제 승객은 6,600만 명이 1년에 거의 10배, 정주 인구의 10배가 예. 되고 있고 예. 홍콩도 740만인데 실제 패신저는 7,500만이 넘어요. 예.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는 데가 이 동북아 해양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면요. 얘가 1000만이면 고박이 처음에 1억 명 아닙니까? 1억 명. 예. 근데 지금 김해 신공항 만든 게 2,900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게임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인천공항은 현재 7,200만에서 1억까지 가고 있는데 예. 3분의 1 이상은 좀 대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화물 기능이 없다니까 여기는. 예. 김해 공항을 오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줄어들어요. 예. 근데 이 공항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적자를 나다가 흑자로 돌아섰던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비대면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화물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예. 여기도 이게
이 공항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고 특히 부울경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절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울경에서만 생산한 화물 그 항공이 한 전국에 18% 되는데 전남까지 합하면 거짓 한 25% 되겠죠. 근데 지금 김해공항에서는 1%보이 소화를 맞아요. 못 합니다. 다 인천으로 나머지 가죠. 다 인천으로 가니까 예. 물류비나 여러 가지 엄청난 그 비용만 산업- 하더라도 그렇죠. 분석해 보면 엄청날 겁니다. 오히려 뭐 그런 여기만 돈만 모으면 될 것 같을 정도로. 여기만 해도 1년에 7,300억을 지금 날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공항이 생기면은 부가적 시너지가 우리가 단순히 계산하는 것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 참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요원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 의사를 밝히는 지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공항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고민까지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김해 신공항 안으로 굳어졌을 때는 추후에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은 김정은 의원님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생각 또 안 해볼 수도 없는 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일본의 그 나고야 주부공항은 예. 지자체와 함께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시민들 참여도 이끌어냈는데요. 그러나 이게 국가의 기관 SOC인데 이거를 지자체가 뭐 나서서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재정 사업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예. 특히 공안 항망 이런 것들은 철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이거는 국가가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게 1순위고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했고 다만 입지가 지역 의견과 국토부 의견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가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고 최악의 경우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항의 사이즈, 활주로 길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은 안 된다. 예. 뭐 그럴 때 뭐 그 공항공사라든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또는 그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이 뭐 출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특수 목적 법인에. 그러나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고 예, 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국가가 하기로 한 그 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이끌어내는 게 우리 지금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분 참여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들어서 그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를 예. 갖고 뭐 불경 그 또 단체장님들하고 언론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뭐 최고종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게 1번이고요. 예.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문제로 예. 정부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비로 받아야지 2030 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예. 국비로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뭐 지금 법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아, 봅니다. 그렇습니까? 정부가 조금 뭐 하기로 봐야죠. 한 거를 어디로 예. 할 거냐의 문제 검증을 했고 네. 그게 백지화되면 그 다음 대안은 반드시 모색해야 되는 거고 네. 법적 그 미비로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대화는 의미가 없는 대화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공항의 물류 기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류 처리 능력 지금 부산에서 1%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항의 물류 기능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화물
항공 화물의 확장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 불경 시민들이 또 그리고 주민들이 조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 새로운 신공항이 대두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그 화면에도 처음에 나왔습니다만은 돛대산의 추락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 사고 후에 정부가 그야말로 당황한 거죠. 당황해서 새로운 공항을 이렇게 대안을 찾다가 김해공항 확장안까지 하다가 정부가 그 당시 건설부가 김해공항에는 적절한 곳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깥에 나가야 되는 모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순수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곳을 찾는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갔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와서 그것을 백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안전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예. 경제성을 들고 나오면서 그걸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뭐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전한 공항을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밀어야 되는데 경제성이라는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부의 그 논리에 들어가 버린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좀 잘못하면은 뭐 돈이 많이 드니 어떻게 지금 안전한 공항을 지금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예. 또 이제 방금 그 물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 아까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개 활주로 놓으려 하다가 계획 잡았다가 3개로 4개로 지금 5개 하고 터미널을 지금 3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억 3천만 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물동량이 화물 물동량 처리가 300만을 넘어가지고 300만 톤 넘어가 380만 톤까지 지금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 김해공항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4만, 5만 요 정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예. 근데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여객 수가 지금 7천만이 조금 될까 말까거든요. 7천만이 될까 말까에 3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는 1,700만 명의 사람이 여객의 김해공항을 이용하거든요. 예. 그 비율을 따지면은 우리 부산공항에도 김해공항에도 수십만 톤 정도는 화물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예. 자, 그런데 옆에 나라 일본을 한번 봅시다. 옆에 일본을 보면은 나리타 공항이 있고 큰 공항이 간사이 공항이 있고 주부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새 공항에서 이 사람도 고루고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리타 공항은 4천만 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한 3천만 명. 그리고 주부 공항은 한 1,200만 명. 주부 공항은 우리 부산 공항보다 훨씬 적게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 공항은 1,200만 명 처리하고 있지만 그 화물 처리량은 한 20만 톤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간사이 공항에는 아까 3천만 명 처리한다 했습니다만 거기는 한 82만 톤 정도 넘어됩니다. 예. 그럼 이제 나리타 공항에는 뭐 수도권이니까 200만 톤. 그렇게 세 군데 그 큰 공항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좀 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만 좋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객도 전부 수도권에 몰아가지고 전부 처리하려고 그러고 화물의 처리도 수도권에 전부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려고 그러고 지방공항은 뭐 그냥 덜러리 공항으로 이렇게 전락하면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수도권도 발전해야 되고 지방도 고루고루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류 처리 차원에서도 물류 처리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지역에 있는 우리 부경 지역에 있는 수출하는 사람 그 업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실어나는 물류 비용매다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 손실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국가에서는? 예. 여기 가까운 데 공항을 지어서 일본처럼 거기서 물류를 처리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게 결국 국가가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성, 수익의 논리에 앞서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경제성의 논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 것. 그런데 결국은 그 많은 인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는 비용을 분석해 본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선결과제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항공화물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작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그 대답을 제가 못 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항공화물 중에서 예, 우리 김해의 대동에 화해단지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 생화를 다루기 때문에 냉장 그 컨테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현재 김해공항 없습니다. 인천공항 가서 이제 꽃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문제는 김해 신공항의 그 항공화물의 확장성은 시설에 있는데 지금 신공항 계획안에 보면 화물 터미널이 8,600해배. 그러면 3,000평이 안 됩니다. 그게 냉장 시설 없습니다. 예, 애시당초 화물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그게 현재 신공항 계획이고 가덕 신공항의 경우는 30만 평방메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신항만과 연계시켜서 그런 항공 화물들을 뭐 냉장에서부터 다양한 그런 첨단 산업 아주 고부가 가치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 예. 등등을 다 항공 물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를 굳이 인천까지 안 가더라도 대구 경북만 하도록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터미널 시설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큰 화물기가 뜨려고 하면 적어도 3,500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김해 신공항 3,200m입니다. 가용 활주로는 3,00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화물기들은 적재 이륙 중량을 80% 정도로 감량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뜰 수 있다. 예. 이게 화물을 포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정은영 교수님 저기 인천공항 사례 말씀하셨는데 예. 애시당초 항공 화물은 우리 김해 신공항은 포기하고 있는 거다. 그저 지방 거점 공항으로 다 인천으로 갖다 주면 인천에서 원포트 허브 역할을 하겠다. 예. 그러니 지역에 좋은 기업이 올리도 만무하지만 있는 기업마저 물리 여건이 좋은 물리비가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드는 수도권으로 자꾸 유출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여객도 여객이지만 예.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좀 확장성을 거기서 보장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요. 화물에서의 네. 이제 승부의 화물입니다. 관건인데. 근데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하는 그 공항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를 보고 나서는 계속 이걸 확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류까지 자기들이 3.5km 할 줄은 만들어서 물류도 하겠다. 그런데 사실로 항만 있는 곳에 물류가 많죠. 근데 부산은 그런 게 안 되면 대구가 이제 그런 걸 하겠다 하는 거 보고 예. 내가 지역적인 감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큰 살이 걸렸다. 그래서 예.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좀 하지 않으면 산업 구조가 이 남북거리 더 처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많이 실감하는 부분일 텐데 승객과 화물 수송을 유기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관문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셨습니다.